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기계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공무원 중에 기계직입니다. 기계직 공무원. 기계직이 앞으로 들어가나 기술직에 기계직 공무원 9급에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 과목이 기계 일반 하는데 여기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자, 기계 일반 하고 나오면은 요 기계 일반에 여기다가 또 뭐 공부하시는 분이 있냐? 기계공학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러고 보시면 돼. 비스무리한데 기계공학은 요 과목에다가 조금 다른 과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계 일반을 옛날에 했던 책하고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요거 한홍걸 기계 일반 제 이름이죠. 다른 분들은 그래요. 히읗 기억 선생 하고 얘기하더라고. 자, 이래가지고 이 기계 일반 책을 나왔는데 요거는 어디서 만들었냐? 도서출판. 한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아주 작은 출판사인데 여기서 왜 냅니까?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온라인 문의. 자, 이 문의를 도서출판 한필에서 하는 겁니다. 한필에 질문 사항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동영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질문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에듀피디입니다. 자, 에듀피디에서 인터넷 강의 인강으로 열심히 찍어놓고 여기서 이거 동영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나오는데 에듀피디에다 얘기를 한 거고 이 도서출판 한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다가 질문이 생겼어. 왜냐하면 제가 뭐 잘못 푼 것도 있고 또 의문사항도 있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이게 당연히 내가 볼 때 시그마는 A분의 P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제가 이 시그마를 참 치기가 힘들어. 그럼 아래 한글로 쳐가지고 파일로 보내고 하면은 본 사람이 이해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문의를 합니다. 어디다가? 도서출판 한필에다가 온라인 문의를 하면 제가 인터넷 강의로 동영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동영상으로 답변하니까 여기서는 뭐 한 50분 찍었습니다. 강의를 50분 찍었습니다. 하면은 여기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니까 어떤 거는 한 3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한 5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예,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고 이 질문은 다른 분들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혹시나 에듀피디 인강 쭉 들으시다가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의문사항이 생기신 분은 어디다? 도서출판 한필에 회원가입은 하셔야지. 회원가입 딱 하신 다음에 거기에 질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질문 받는데 질문에 대한 내가 원하는 질문이 없다. 있으면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문의를 하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한 10일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질문이 왔습니다 하고 메일이 오면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답변을 다루러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그럼 한 10일 정도 걸리지 않겠냐. 이 안에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려고 해서 이 도서출판 한필에다 놓고 기계 일반 책이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경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계공학에서는 제가 역학을 하라고 그래. 연력학,
유체역학 이런 걸 들으세요 하는 거. 기계 일반에서. 그래서 이 기계 일반에서는 지금 뭐를 넣냐 하니까 파트 1에다가 기초 이론을 넣습니다. 이게 기초 이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더 높은 것도 있어. 그래서 벡터나 또 거기 보면은 챕터 1 보면은 챕터 1 봅시다. 챕터 1 보기 전에 이 표지 딱 보니까 이 표지가 2018년 기출문제 표지입니다. 문제예요. 기출문제 자유도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중 나왔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 뒤에 껍데기입니다. 치차율 나왔죠? 유성치차율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왕왕 나오는 거야. 유성치차율 나와서 이거 그려서 넣고, 요거는 뭐야? 자유도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넣어서 요 책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초이론에 옛날에는 기초이론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벡터 또 뭐야? 뉴턴의 법칙. 뉴턴의 법칙. 그다음 단위와 차원. 단위와 차원. 그다음 재료역학이 필요한 게 있어. 또 열역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 유체역학에서 다 들어가는 거야. 조금 들어간 거야. 조금. 기계 일반 강의하다가 보면 내용이 나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이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계 일반 아니라 기계 공학을 합니다. 자, 기계공학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계 일반에다가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재수 좋으면 재수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2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거든. 그러면 이 기계 일반에서는 재료역학 안 합니까? 이거는 기초만 하고 안 합니다. 자, 이래서 기초 이론을 1장에다가 탁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재료역학 내용이 나옵니다. 열역학 할 때 뭐가 나오냐? 델타 H, 엔탈피는 델타 U 플러스 델 PV, 내부 에너지 더하기 유동 에너지의 합, 이게 나와. 어디서? 기계 일반에서. 그러면 제가 쭉 강의했을 때 그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그럼 열역학을 해야 되나? 그럼 열역학 책을 또 사야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알면 돼. 이게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했습니다. 유체역학도 뒤에 가다 보면 베르누이식 나와 안 나와? 근데 자세히 설명을 못해. 왜? 기계 일반이니까. 그럼 뭐 외우세요. 이게 다 암기로 들어가더라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암기를 기초이론에다 놓고 외우지 않게 하자. 이거 설명 잘하면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알고는 들어가야지. 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 기초이론을 다 넣습니다. 2장에다가 뭐 넣습니까? 하니까 기계 재료입니다. 자, 기계 재료 어떤 분은 여기다가 금속 재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금속 재료는 금속이 하나는 거지. 우리 기계 재료는 금속도 들어가지만 비금속도 들어가죠. 즉 다시해서 합성수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 재료에서 이 합성수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2장 넣습니다. 이 기계 재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3장에 뭐를 들어갑니까? 기계 공작법을 넣습니다. 이 기계 공작법이 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수준이 점점 높아져. 그리고 기계 가공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럼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다음 4장 기구학입니다. 이걸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왜? 여기서 매회 2년 걸려서 하나 나오면 이 챕터 안 늡니다. 근데 이게 매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 요건 한 다 6개 정도. 기계 재료가 한 4개, 3개 정도 하고 되는 겁니다.
기구학입니다. 그 다음 5챕터. 5챕터가 수력기계. 이게 뭐냐 하니까 발전소가 나와. 발전소.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거. 그 다음 공유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 유압 및 공압기기. 요즘은 공유압. 여기서 한 2문제 봅니다. 자, 다음에 고압기기 해가지고 유압 공압기기. 그 다음 6. 자동차 공학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내연기관으로 넣었어. 근데 내연기관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왜? 자동차가 자꾸 나와. 이번에 수소자동차도 나오지. 또 전기자동차도 나오지.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에서는 내연기관 하면 연소가 작동유체 안에서 일어나는 기관이잖아. 그럼 수소에너지는 그게 아니야. 전기에너지도 아니야. 하이브리드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제목을 자동차 공학이라고 하고 자동차에 대한 것을 많이 실었습니다. 다음 7장. 증기원동기입니다. 자, 증기원동기 한 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공학 2문제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냉동. 자, 냉동도 하나 정도 나온다. 그 다음 제동. 자, 요것도 2개 정도 나온다. 그거 보는 겁니다. 기계제도. 그 다음 챕터 10. CNC. CAD, CAM. CNC입니다. CNC 공작기계 원래 이 3장 뒤에다가 약간 집어넣었어. 근데 요게 하나 내지 2 나온다고 치면 이것도 기계 공작에 포함되니까 요게 한 4문제 정도 되겠다 하고 나오는 거야. 이거 기계 공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용어 해설 11장. 자, 용어 해설 및 RP가 나오는 거야. 이 RP 래피드 프로토타입 해가지고 다른 말로 3D 프린터가 됩니다. 여기서 한 2개 정도 하고 됩니다. 그랬더니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딱이네요. 아니지. 하나가 빠진 거야. 아주 중요한 문제, 기계 설계입니다. 자, 이 기계 설계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기계 일반 2챕터에서는 뺐습니다. 왜냐? 옛날에 기계 일반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아. 기계 일반에 기계 설계를 넣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니까. 넣었더니 여기서 단독으로 나오는 기계 설계책이 있습니다. 자, 단독으로 나오는 기계 설계 있고 요거는 여기에 포함된 기계 설계인데 여기 내용하고 대등소이하게 넣습니다. 대등소이하게 넣었어. 그랬더니 질문 나오는 거야. 어떤 질문 나오냐. 여기 기계 설계랑 나는 기계 일반하고 기계 설계 공무원 시험에 다 나오니까 2개 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 기계 설계랑 여기 기계 설계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래. 이 책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책 써서 돈 벌 생각 없어요. 돈 벌 수도 없어. 인세를 받는데 이거 기계직 책이 뭐 얼마나 나가겠어.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싫고 또 제가 보기에 이 기계 설계랑 이 기계 설계랑 이거를 하는 분들한테는 기계 설계 단행본으로 하는 분한테는 이게 너무 낭비야. 그리고 가뜩이나 이렇게 놓고 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왜? 깊이 깊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기계 설계를 빼버렸습니다. 자, 기계 설계 뺐으니까 여기서 기계 설계가 빠졌어. 기계 설계 몇 문제 나와?
네 문제. 옛날에는 이 네 문제가 종류만 나왔어. 근데 이제는 기계설계 단독으로 나오는 기계설계만큼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계설계까지 놓으면 지금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하니까 960, 1000페이지 되는데 이게 1400페이지로 늘어나 1500페이지. 그러면 너무 많지. 그래서 이 기계설계를 빼버렸습니다. 자, 기계설계 뺐으니까 저는 기계설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설계 단독으로 들으세요. 단독으로 들어줘야 이제는 된다. 기계설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400페이지 돼. 내용만 예상 문제 빼고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기계 일반이 한 16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설계를 빼버렸다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개가 넘는데요. 네, 약 25개 정도 됩니다. 25개 정도씩 나오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고 어떨 땐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기계 일반에서 기계직 시험 보는데 몇 점 정도 맞으면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 몇 점 정도니까. 여기서 요즘은 공부하는 양들이 전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90점. 조금 안 된다 해도 85점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은 기계 일반도 몇 점 나와야 돼? 90점. 기계 설계도 한 90점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계 일반과 기계 설계 일단은 뭐부터 풀어? 기본부터 푸는 겁니다. 기본부터. 기본 풀고 여기서 문제풀이 있고 또 어차피 여러분들이 질문하다 보면 어디 들어가셔야 돼. 도서출판 한필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질문한 거 많이 있겠죠. 그거를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 일반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돼? 옛날에는 한 4, 5개 볼 수 있었어. 처음에 뭐가 있었냐? 국가직이 있었습니다. 전 기계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있었지. 서울시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1년에 2번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국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 사무처, 그 다음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지방직하고 이게 다 지방직 다 보니까 국가직 1번, 2번, 3번, 4번, 5번 봅니다. 이 5번 봐서 한 번만 붙어서 면접에서 탁 붙으면 되는데 너무 중복해서 붙는 경우가 있어. 특히 서울시가 문제입니다. 자, 서울시 붙는데 내가 집이 진주야. 이건 싫어해요. 진주에서 붙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붙고 진주도 붙었어. 그러면 서울시로가 서울시에서 근무할 거야? 진주에서 근무할 거야? 이 친구 1초도 여유가 갖지 않더라고. 무조건 진주 갑니다 하는 거야. 살던 데서 살래요. 맞는 얘기지. 서울은 엄청 넓어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포천은 서울이 아니지. 어디야? 포천 쪽 가는 쪽. 여기는 어디입니까? 역곡이면 여기도 부천, 인천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의정부 쪽입니다. 제가 지금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의정부 가는데 한 5분이면 의정부 가요. 창원, 창동. 창동. 여기는 구로. 야, 구로도 가깝지. 구로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창동에서 구로까지는 이거 지하철 타고 2시간이야. 지하철, 전철로 2시간인데 여기 배치받았다가 여기 어디로 갈지 몰라. 이거 서울시야.
근데 진주는 기가 뭐 넓어 좁아 엄청 좁죠. 그러니까 어디가 편해? 얘가 편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초도 여유 없이 그냥 얼루 가. 진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인원이 좀 합격했는데 인원이 모자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국가직은 별도로 보고 지방직 서울시 예하고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여기다 쓰자. 교육청. 국회 사무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나는 지방직도 붙고 서울시도 붙고 교육청도 붙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는 건 몇 군데 가는 거야? 한 군데 가는 거죠?